1965년 평양의 김일성 대학 총장 취임식장에 43세의 황장엽이 서 있었습니다.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키워낼 것이오. 김일성 주석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수령님. 황장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을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 시절 젊은 김정일이 그의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선이 소련도 중국도 아닌 독자적인 길을 가려면 어떤 사상이 필요할까요? 김정일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훗날 주체 사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중국과 소련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소련 편을 들 것인가, 중국 편을 들 것인가. 김일성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황동무, 자네가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주게. 김일성의 지시였습니다. 황장엽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연구하고 모택동 사상을 분석하고 거기에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시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주체 사상이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겉으로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었지만 실제로는 수령 절대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황장엽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이것이 조선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1972년에서 1983년까지 11년 동안 황장엽은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최고 입법기관 수장. 명목상으로는 국가서열 3위였습니다. 화려한 경력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장엽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 되면서 황장엽은 외국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국제문제 담당자로서 황장엽은 일본, 중국, 유럽 각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을, 풍요로운 삶을, 웃으며 걷는 시민들을.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본 것은 굶주린 인민들, 두려움에 떨며 사는 사람들,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거대한 선전물들. 내가 만든 주체 사상이 이 지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구나. 황장엽은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김정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황장엽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중심이 당에서 군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성군 정치군대를 우선시하는 정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황장엽 같은 당관료, 이론가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황동무, 베이징에 무역회사를 설립하게 외화벌이가 시급하네. 김정일의 지시였습니다. 황장엽은 비서 김덕홍과 함께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외화를 벌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황장엽은 한국의 사업가들, 목사들과 접촉했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황장엽은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996년 3월 어느 날 황장엽은 노동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을 경계하라. 기사를 읽는 황장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나를 겨냥한 거다. 기사는 외국과 접촉이 잦은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감시가 증가했습니다. 출장 때마다 경호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회의에서 황장엽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황동무의 최근 언사는 당의 노선과 배치되는 것 같아서 외국과의 접촉에서 너무 유화적이지 않소? 황장엽은 깨달았습니다. 곧 숙청당할 것이다. 1996년 여름 황장엽은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 평양행 비행기. 그 비행기를 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아니, 오늘 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코트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73년을 살았구나. 오늘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야. 옆방에서 김덕홍도 준비를 끝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쥔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1년을 준비했다. 오늘 실패하면 우리는 죽는다. 똑똑똑. 김동무 준비됐나? 황장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덕홍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였습니다. 가십시다. 경호원 리철성은 대사관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황장엽 비서동무가 평양으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일정입니다. 북경이라 괜찮겠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겠어? 동료 박성호가 옆에서 하품을 하였습니다. 추워 죽겠네.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다. 오후 비행기니까 호텔 갔다가 바로 공항 가면 돼. 간단하네. 두 경호원은 여유로웠습니다. 황장엽과 김덕홍이 내려왔습니다. 동무들 수고가 많네. 황장엽이 경호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잠시 후 호텔에서 중요한 손님을 만나기로 했네. 먼저 호텔로 가서 방을 준비해 주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서 동무께서는 나와 김 동무는 잠시 백화점에 들를 것이네. 경호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백화점이라고요? 김정일 동지께 올릴 선물을 사야 하지 않겠나? 황장엽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함께. 자네들까지 가면 김정일 동지의 선물을 고르는데 눈치가 보이지 않겠나? 이건 내가 직접 골라야 할 중요한 물건이네. 리철성이 망설였습니다. 함께 가야 하나? 하지만 김정일 동지의 선물을. 박성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황장엽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분 후에 보세. 경호원들이 탄 택시가 떠났습니다. 황장엽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성공했다. 1단계 성공이다. 형님. 김덕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운가? 아닙니다. 그저 이제 정말이구나 싶어서요. 황장엽이 손을 들자 한 대의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아니,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택시였습니다. 가십시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하였습니다. 황장엽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앞뒤로 따라왔습니다. 한국 안기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이연길이 모든 것을 준비해놨구나. 그 시각 리철성과 박성호는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라고 했지? 응, 빨리 오시겠지. 박성호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어디 있는 거야? 이 근처에? 리철성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모르겠는데. 두 사람의 눈빛이 변하였습니다. 황장엽 일행을 태운 택시가 한 4층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 하지만 이곳은 대한민국 총영사관이었습니다. 황장엽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3년을 살아온 다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김덕홍이 부축했습니다. 괜찮네, 가세.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과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황장엽과 김덕홍을 기다리고 있던 리철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해. 30분이 넘었어. 전화해봐. 박성호가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황장엽 비서동무 계십니까? 아니요, 9시 반쯤 김덕홍 동무와 함께 나가셨는데요.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화점이 어디죠? 백화점요? 무슨 백화점 말씀이십니까?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한 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설마. 뭐야? 무슨 일이야? 망명이야. 망명했어. 황장엽은 조용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망명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황장엽은 펜을 들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손. 주체사상을 만든 손. 김일성을 보좌한 손. 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망명서. 나 황장엽은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한다. 이것은 어떤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다. 만약 한국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는 죽음을 택할 것이다. 1997년 2월 12일 오전 10시 5분. 황장엽. 한국행이 아닐 경우 죽음을 택할 것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황장엽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어설픈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자유를 향한 마지막 도박이라는 것을. 김덕홍도 옆에서 같은 망명서를 썼습니다. 황장엽과 김덕홍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속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 후 황장엽은 한국에서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강연을 통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책도 저술하였습니다. 황장엽은 끊임없이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남겨둔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그들은 숙청당했을까요?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까요? 황장엽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다가 87세의 나이로 서울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